반갑습니다. 월요일 맞나요? 요일을 잊어버렸어요. 요일을. 월요스쿨의 최희정입니다. 시간 가는 줄 정말 모르겠어요. 쉬는 날이 없다 보니까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제목을 전문가가 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앞에 보상 플랜의 전문가가 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는 애터미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인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 네, 역시 우리 조민선 센터장님과 함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알아야 될 것 같겠죠.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네트가 뭐예요? 이거 너무 잘하셔야죠. 그물. 마케팅이 뭘까? 마케팅.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마케팅이라는 게 시장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상품이, 이게 재화나 어떤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모든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전달되기까지 그런 어떤 모든 과정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래요? 그물을 우리는 뭘로 짠대요? 뭘로 그물을 짜요? 실로 그물을 짜요? 뭘로 그물 짜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물 짜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그물을 짜는 겁니다. 예. 실이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맞죠? 지금부터 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 앉으셔야 돼요? 앞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뒤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통 과정에 마케팅이 있다. 여러분, 소비자가 제조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연결되는 이런 모든 과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조에서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모든 과정이 유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제조에서 도매를 거쳐서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보험이나 학습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사를 통해서 대리점을 통해서 소비자로 연결되겠죠. 그러면 프랜차이즈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가맹본사를 통해서, 그죠? 네. 가맹점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돼요? 소비자로 연결되겠죠. 그럼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것도 회사를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통하는 거잖아요. 통해서 누구를 통해요? 우리 회원을 통해서 소비자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성상 이 소비자가 또 다른 소비자를 연결을 하면서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소비자가 또 다른 소비자를 연결을 하면서 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비자가 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제조부터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모든 과정이 다 유통이란 말이에요. 유통. 근데 우리는 이걸 뭘 통해서 한대요? 사람을 통해서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터입니다. 마케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우리 마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만드는 거죠. 시장화를 시키는 건데 우리가 많은 소비자를 구축해야 되죠. 네.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결국 이 소비자를 구축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비자를 구축하는 이유. 우리가 소비자를 구축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내 소득을 구축하자는 거잖아요. 소득을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소비자를 만드냐고. 이 소비자,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서 나의 결국 소득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가장 큰 소비자가 누구예요? 전 제품을 애용하는 내가 가장 큰 소비자예요. 이거로부터 기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소비자를 거느린 소비자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제품을 애용하고 있을 때 그걸 누구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품 애용이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나는 판매가 안 돼요. 어떤 분이라고요? 애용하지 않는 네? 사람. 애용이 잘 안 돼요. 뭐시라고요? 애용이 잘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마케팅, 수익 구조, 비전 이런 것들을 나가서 누군가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체가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이 가능해야 돼. 나는 나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이러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알아야 나가서 멤버십 만들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현장에 나가가지고 말이 안 되시는 분 있잖아요. 물론 벙어리도 이 일을 할 수 있고 장님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그 사람을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알아야 되죠. 너무 똑똑하다고 다 설명하면 안 되지만 근데 우리 일 자체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네가 알아봐 해가지고 수단법하는 법을 가리지 않고 납치해오는 형이 있어요. 네? 나는 설명 못하니 네가 알아봐가지고 무조건 납치를 해오는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셔야 돼. 그것조차도 어느 정도 약간의 비전을 줄 수 있는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따라와요? 뭔가가 궁금해야 그 사람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궁금증이나 호감을 유발시키지 못했어. 그럼 와요? 이 처녀총각도 결혼할 때 연애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호감도 느끼지 않는데 뭐 결혼까지 이어지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본적인 내가 그 사람한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뭔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너무 중요하고 대부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 스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문성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전혀 안 된다고 치면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은 큰 리더가 돼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스킬을 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나는 그 큰 리더 밑에서 그 리더 힘을 빌려야 돼. 힘을 빌려서밖에 여기서 어떻게 버틸 수가 없어. 큰 돈 되는 사람을 다 보시라고요. 모시고 오기까지는 그냥 모시고 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정말 제대로 비전을 확 주려면 내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제가 어떤 사람도 봤냐면 A라는 사람을 따라왔어요. 어떻게 꼬셔서 데리고 왔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A라는 사람을 해서 모시고 왔어요. 이 사람을 따라왔어요. A를. 근데 와서 보니까 그분이 설명해요? 못해요? 뭐 이게 이제 같이 이게 듣고 했겠지. 근데 애프터를 하는데 그분이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럼 그분의 스폰서나 어떤 형제 라인에서 대신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비전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알아듣는 그 사람이 이게 눈치가 빠르니까 이 A와 일하고 싶지 않고 이 사람과 일하고 싶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내가 나가서 다 얘기는 안 하고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모시고는 오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를 기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랜도 알아야 되고 정말 큰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의지하지 말고 아셔야 되는데 이 결국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람들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고 뭐 돈 안 돼, 돈 안 돼부터 시작해서 막 별 말들이 많죠. 왜 돈이 안 된다 할까? 그러니까 이게 수익 구조나 보상 플랜 내에서 우리가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은 나의 능력으로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시는 분은 그냥 내가 죽도록 고생을 해서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정직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지금도 그런 분 있죠? 네.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이 정직한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보상 플랜 수익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저먹는 돈인가 이게? 아니요.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 여기 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100% 성공하지 않아요. 반드시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기술을 익히고 뭔가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갖춰서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하는 그 기간을 거치지 않은 분들. 회장님 말씀하시는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정말 씨를 뿌리고 정성을 들여서 거름을 주고 가꾸는 그 기간을 거치지 않는 분들은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때우고 왔다 갔다 해서 내가 나중에 나도 누군가를 따라서 똑같이 성공자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시면 어슬렁 하다가 어슬렁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판단을 해보셔야 돼. 어떤 분이 몇 년 만에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그 몇 년 만에라는 게 반드시 그 안에 스토리가 있다니까요.
이번에 어떤 분 얘기하시더라고. 사당에서 우리 이정분 국장님이 막 열강을 했대. 열강을. 뭐 40분을 했는지 30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애프터까지 받았대. 그래가지고 또 예전에 조민순 센터장님과 최희정 본부장과 함께 일할 때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을 줄 알았더니 에피소드까지 해가지고 막 40분을 얘기했다 하더라고. 여기서는 5분 하면 할 말이 없다 하시는 분이 이게 막 점점 전문성이 갖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근데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시키는 대로 속에 그분의 결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해요? 난 애기밖에 안 봤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조민수 센터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집을 당장 팔고 센터 옆으로 이사 와라 했을 때 여러분들 집 팔고 당장 이사 올 수 있는 분 이분은 그 안에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말하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예요. 애기만 보던 할머니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 그분의 결단이 반드시 행동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성공하고 싶고 너무 배우고 싶으니까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저희들이 눈 비비고 센터에 잡혀서 7시에 눈 뜨는데 7시에 출근해서 1년 동안 센터를 청소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 같지만 반드시 그분의 성공 속에 그분의 엄청난 결단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 시간이 되면 때 되면 나는 성공할 것이다. 어떻게 그런 것이 오겠어요? 그분은 너무나 성공하고 싶으니까 배우고 싶어서 그냥 일찍 와가지고 청소해주면서 그냥 모든 상황을 제가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터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스폰서와의 소통이 잘 되고 또 이렇게 함께 묻어가는 조직 속에서 성공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거스르지 않고 계속 따라했단 말이죠. 한 번도 싫어요라는 게 없었어요. 싫어요라는 게 없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뎁스나 레그가 그분 쪽으로 흘러갔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성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뭐 성공하려면 우리 레그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모든 비밀은 다 있죠. 모든 비밀은 다 있습니다. 네, 네트를 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이너르이기 때문에 좌우 2개의 그물을 짜는 겁니다. 좌측과 우측에 2개의 그물을 짜면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는데 항상 뭐 하래요? 드라이빙이 뭐라고 그랬어요? 드라이브 하는 거잖아요. 네. 어디로? 밑으로. 뎁스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생략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깊다는 뜻이에요. 깊다는 뜻. 뎁스 이렇게 쓰나요? 뎁스. 깊다는 뜻이잖아요. 깊게 파고 내려가라는 거거든. 네. 사업하는 방법도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뎁스가 있고 위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폭이에요. 폭. 넓게. 어떤 분들은 우리 사업은 폭으로 이렇게 위스로 가는 거예요? 뎁스로 가는 거예요? 깊게. 뎁스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계속 깊게 밑으로 파이력을 해주래. 밑불을 지르래. 밑불 지르라는 거 위에서 뭐 불 지르라는 건가요? 뎁스 꽁지에서 깊게 계속 깊게 꽁지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꽁지로. 위로 내려갈 수 없죠? 꽁지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업을 항상 할 때 여러분들이 꽁지와 함께 움직이시면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라이빙 뎁스를 하래요. 뎁스를. 이게 폭이 넓게 막 두루두루 그런 분 여기 남아있지 않더라고. 물어만 놓고 없어지고 내가 물어다 놓으면 스폰서가 어떻게든 키워주겠지. 그런 거 없다니까요. 정말 마음에 드는 어떤 하나의 인물이 왔을 때 스폰서가 그 하나를 잡고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거기 있지 않아요. 함께. 네. 그래서 한 사람을 모시고 왔을 때 끝까지 그 사람과 같이 있어줘요. 내가 모시고 온 그분이 남아있을 때까지 같이 있다가 나가는 거. 이거 잘 하셔야 되니까 깊게 내려가야 돼요. 우리 막 포괄적으로 막 넓게 너저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몽땅 제가 100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100사람 치닥거리 하느라고 저는 여기 목기 병원에 실려갔어. 그렇잖아요. 그 몇 명 모시고 온 그분과 함께 뎁스로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깊게. 친밀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착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결국 정착을 시켜야 성공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 한 분을 모시고 왔을 때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정착이 안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하고 친밀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한 분을 모시고 오긴 왔는데 끈끈한 게 뭐가 없는 거야. 이 네트워크의 그물이 어떻게 짜지는 거예요? 끈끈한 이 정에 의해서, 막 사랑에 의해서. 너를 내가 반드시 성공시키고야 말리라. 너를 성공시키면 그게 바로 내 성공이 되니까. 끈끈한 이 정에 의해서 그물이 촘촘히 짜져갖고 이게 가야 되는데 이게 막 두루두루 이렇게 하니까 이 친밀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결국에 성공을 하는 거는 이게 정착이 돼야 되는 거거든. 정착이. 정착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정착을. 그래야 안 그래요? 복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 같은 복제본이 나와줘야 내가 성공을 하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끝나려면 복제본을 잘 만들어줘야 돼. 그런데 내 복제본이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아요.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아. 정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또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하고 또 쏙 빠지는 거죠. 또 하나 부르더나 그냥 막 미스해가지고 막 부르더나 그래갖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대충 이렇게 대충 거죠. 되겠지 싶어갖고 또 있다가 또 내가 막 나가 돌아다니면 이분이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이 나와 똑같은 복제를 깊게 처음에 애터미를 알아보기까지 정말 완벽하게 본인이 확신을 해가지고 누가 때려주겠도 나는 애터미다. 나는 이거의 비전을 정확히 봤기 때문에 그 누가 나가서 어떤 식으로 나를 유인을 행위를 하고 나한테 고춧가루를 뿌려도 나는 무조건 애터미다. 라는 이 확신이 들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버티복이 딱 뿌리를 박아줘야 이 기본기가 튼튼해져야 이 사람이 정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까지 누가 같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은 복제본이 아니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그래서 차별화된다. 요즘에 어떤 걸 봤냐면 초창기에 우리 조민선 선생님과 제가 초기 사업을 할 때 리크루팅을 막 하느라고 한 1년쯤 전화선가요? 막 등촌동을 돌아다니면서 센터장님 옛날 지인이 이제 그 어디 우리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이 그 동네를 막 돌고 돌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 상가를 돌다가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조민수 센터장님이 아는 분이래.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저희가 한번 또 가졌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네트워크에서 열심히 사업을 했는 사람이에요. 보통을 한 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사업도 요령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길바닥에다 돈을 다 뿌리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다른 네트워크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막 차비 쓰고 막 비싼 밥 사 먹으면서 겉에 막 이렇게 홀 멀쩡하게 하고 다니면서 길에다 막 돈을 막 돈 잘 버는 것처럼 보이려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고 길바닥에 돈을 많이 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천방지축 막 지방도 다니고 어디다 차를 끌고 전국을 안 다니는 데가 없이 그렇게 리크루팅을 했대요. 이거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폭넓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깊게. 단 하나를 잡아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 항상 나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 오죽하면 우리가 이사를 시키겠어요? 매일 만나야 되거든. 정기부터 해야 되고 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 볼 수 있어야지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사람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만나고 되겠어요, 이게 소통이?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사를 시키겠냐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기름 쓰고 밥값을 하고 주고 자기 말로 이게 이제 약간 뻥이 들어갔겠지만 길바닥에 뿌린 돈이 몇 천만 원이래. 그렇게 하면서 네트워크를 몇 년을 했는데 결국 이제 손 다 들고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두 번 다시 그런 건 안 하리라 하고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열심히 돌다가 거기를 가가지고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귀도 안 들어가. 이제 완전히 마음의 벽을 닫아가지고 아주 이것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분은 끊임없이 계속 그 사람 찔러로 다녔죠. 찔러로 다니고 해도 결국 그 사람이 넘어가지 않고 시간을 많이 사실 들였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해가지고 그분은 또 이제 다른 분들 좋은 분들이 막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만 붙잡고 계속 사업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데 이 하나 둘 달아놓고 이 사람 하나만 성공시키겠다고 죽창 여기에다가 매달리고 있고 다른 일을 안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안 하면 허당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어쨌든 알아듣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진짜를 찾기 위해서 계속 내려가줘야 되는 거예요. 뎁스로. 어디로? 깊게. 밑으로 내려가서 계속 꽁지에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건데 결국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하고 사업이 안 됐고 우리는 또 이렇게 공항으로 이사를 왔고 그분은 이미 성공자의 길로 가고 있어요. 다른 분을 또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연락이 왔어. 그분 코드는 죽었어. 이미 예전에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한테 딱 달렸는데 이분이 또 준비된 사람인 거야. 기본기가 갖춰진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만나자마자 불꽃이 튀고 그냥 사건이 일어났죠. 사건이. 네. 그냥 미적미적 할 때는 편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진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뿅 가면 저는 옛날에 처음 만난 사람하고 무슨 원대인지 뭐 식경인지를 한다고 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다면서요? 못 알아들으시네. 젊은이들이 없어가지고. 아 그런다는데 첫눈에 휘이 확 꽂히니까 불과 우리 센터장님이 5번도 미팅 안 했어. 그렇게 하고 딱 넘겼는데 그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헤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헤어지지. 남녀 사이도 아닌데 여자분이에요. 저는 오랜만에 봐도 처음에 그분인지를 못 알아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라고 그래. 보니까 진짜 그분이야. 근데 불꽃이 튀어갖고 얼마나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아니 선수가 선수를 만났는데 얼마나 불꽃이 튀겠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센터에서 얘기를 하더니 결국 또 안 가고 우리 식당에서 미팅하고 있는데 또 식당까지 왔어. 나 그분들하고. 그래갖고 또 거기서 막 얘기를 하고 밤에 집에 가라고도 안 가더래. 그래서 오늘 또 만납시다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갖춰져 있고 전문성을 하고 있고 기본기가 갖춰져 있으면 자석처럼 따라붙는 거예요. 나한테 그냥 땅에 붙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자신감으로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나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자신이 없는데 저런 사람을 만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감을 키워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키워야죠. 우리 센터장님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자신감. 국가시! 됐든지 안 됐든지 지르고 보잖아요. 다 거절이라는 게 없잖아. 다 할 수 있잖아. 다 할까요? 다 못해.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다 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가고 싶어요. 아유 좀 의심스러운 사람한테 가고 싶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5명이 쫓아다녔는데 제일 가난하고 제일 형편이 안 좋은 사람한테 결혼했다고. 왜요? 너무 자신 있게 실한 걸 보여주겠다 하니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확실한 게 뭔가 궁금해가지고 만나다가 콕 깨가지고 제가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제일 조건도 안 좋고 제일 가난한 남자한테. 여러분들의 그 자신감이 나한테 뭔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항상 같이 이렇게 있으면 그 뭐 좀 철학 같은 거 보시는 분이 저를 보면서 제 입에 천복이 들었다고 남편이 제 돈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돈을 잘 벌었지. 남편이 왜 내 돈으로 살까 했지. 제 돈으로 살아야 안 살아요? 살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리크루팅하는 그 사람은 나를 만나서 성공해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나 자신도 성공할 자신이 없어. 나도 성공할 자신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오면 어떻게 성공시킬까 겁나갖고 온다고 해도 겁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 시스템 다 해주잖아. 무조건 자신있게 너는 나를 만나서 천복인 줄 알아라. 내가 너를 성공시킨 거야 말리자. 이런 자신감을 보여줘야 둘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센터장님 표현대로 새끼가 나오는 거잖아. 새끼가. 멤버십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멤버십이 조직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나를 믿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서 이런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나한테 전문성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진짜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고 큰 돈 벌고 싶으면 그냥 대충 하지 마시라니까요. 대충 하지 마세요. 이제 이 인생의 마지막 성공의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기회 만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애터미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성공의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또 뭘 기대하시고 올인하라고 했잖아. 올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애터미에 던져라. 이거에서 실패하면 또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온 에너지를 애터미에다 던져라. 올인해라. 마지막 성공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노고가 지금의 이 고생이 이 노고가 이 힘든 이 과정이 성공자 왕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여정이다. 임페리어에 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하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애터미가 마지막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처음에 이제 지금 5년이 됐잖아요. 5년이 됐는데 처음에 75,100원 벌기로 시작을 해서 6개월이 되니까 판매사가 됐어요. 저 밑에 몇 명의
사업자가 어설프지만 사업자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판매사가 됐어요. 다시 2달 만에 애터미한테 8개월 차에 팀장이 됐어요. 팀장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한 번씩 거스르더니 계속 월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4년이 채 되지 않아서 연봉 1억짜리 월천대게 된 거예요. 월천대. 4년이 채 되지 않아서. 지금 이제 5년이 넘었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겠죠.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제발 그만하지 마세요. 까라고 좀 그만해.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월천대, 그냥 천몇백만 원이 아니고 연금성이잖아요. 지속적이잖아요. 뭐가 겁나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 올 옛날에 뭐가 또 저지른 경매가 잘못돼갖고 또 세금이 뭐 1200에서 까다갖고 800을 내야 되는데 세금이 800을 당장 내야 되는데 근데 그 세금만 있어요? 애터미 세금도 있잖아. 그럼 제 세금이 얼마나 내야 되겠어요? 근데 또 나오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나오니까 지금 한두 달 좀 팍팍하면 되지 뭐 하면서 또 나오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 계속 깨알이 한 바퀴 굴러봐야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죠? 깨알이 좀 커가지고 콩알이 됐어. 한 바퀴 굴르면 표시도 조금 날똥말똥 하겠죠. 점점 커가지고 사과만 했다가 수박만 했다가 바위만 해지면 이 바위가 한 바퀴 굴르면 어떨 것 같아요? 눈 한 바퀴 굴르면 어떨 것 같아요? 처음 눈사람 만들 때 이게 안 뭉쳐져잖아요. 뭉쳐가지고 큰 덩어리 하나 만들면 밑에서 한번 굴려보세요. 가속도까지 붙어가지고 금방 집채만해진다니까. 이런 기본 틀을 여러분들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만들어 놓으셨냐고. 놔두고 있어요? 된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 네. 나는 반드시 그걸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비즈니스니까 맞아요. 또 뭘 기대하시냐고. 애터미 말고 없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성공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표정을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흥분해 그래 맞아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무시는 분도 있고 주무시더라도 이렇게 주무시지 말고 이렇게 주무세요. 네, 아주 이렇게 알아듣죠.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직에 있을 때 H사에서 근무할 때 지점장이 딱 되고 급여가 나오는데 4대 연금보험이 됐어요. 그때 급여가 나오는데 막 400만 원씩 400만 막 이렇게 점점 영업할 때는 막 200이 되고 처음에 영업을 하면서 판매를 해서 영업을 하면서 200만 원 봉투를 받으니까 엄청 크게 느껴지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가정주부가 영업을 해가지고 200만 원 월급이 들어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그때 벌써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지점장이 되고 났는데 4대 연금보험이 되면서 상무가 되고 하니까 기본급 400 플러스 알파야.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알파가 붙으면 돈이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보너스 붙는다고 더 들고. 이거를 제가 그 회사에 비누박스가 있어요. 비누박스. 그 알맹이 빼내고 거기다 계속 월급봉투를 모았어. 제가 또 한 꼼꼼 하잖아요. 모았어. 모아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보물상처럼 여러분 너무 든든하고 좋은 거야. 그때는 막 400, 500 이게 너무너무 큰 돈으로 느껴졌어요. 지금의 가치보다 좀 더 크죠 또.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이게 막 꽁꽁 풀었었지. 그런데 지금 그걸 보니까 하나도 안 크고 하나도 그거는 미래도 계약할 수 없는 돈이었죠. 그만두니까 땡이고. 근데 지금은 계속 늘어나는 돈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 여러분 또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전문 지식을 갖춘 것도 아니고 뭐 대학원을 나온 것도 아니고 대학원을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센터님이 항상 이렇게 훅가시 이렇게 좀 이렇게 세니까 어쩔 때는 저를 이렇게 과대평가를 해도 제가 말을 못해. 제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니까 뭐 막 저를 무슨 뭐 70평짜리 막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대. 좀 훅가시가 세잖아요. 센터라님 집에 비해서 컸다는 얘기지. 근데 훅가시니까 최희정 집 그 안방 화장실이 내 방보다 크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 화장실이 크긴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훅가시가 센데 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애터미를 만나서 되는 거예요. 애터미를 만나서 전직에서 같이 남편과 일을 했다가도 그 회사 그만두고 남편이 보험회사 뭐 시우자 들어가는 보험회사 막 이런 갔다가 맨날 나한테 보험을 들어달라는 거야. 나한테
그래가지고 전직에 다니면서 보험을 몇 개 들었잖아. 이게 뭐가 자기가 뭘 채워야 되나 보지. 맨날 나보고만 보험 들어달래. 제가 보험 들지. 또 아들 거 보험 들으면 누가 내야 돼요? 내가 아들 거 다 내가 들지. 자기 들지. 보험료 엄청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열받아서 다 해약해버렸어. 지불하고 못 받았어요. 생각하니까. 13번 안 하면 땡겨난 건 없더라고. 응. 이게 쉽고 만만한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애텀이라는 이런 연금성을 주는 일은 대단한 게 제가 계속 연금을 옛날부터 부었다가 국민연금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도 말지도 모른다니까 애텀이 안 맞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그 연금을 붓는데도 계속 제가 얼마씩 내고 있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워질 때는 연금을 제일 적은 금액으로 막 최소화시켜서 냈어요. 근데 그게 제가 60세인가 65세가 되면 그 돈이 뭐 65만 원인가 55만 원인가밖에 안 나온대요. 뭘. 그거 갖고 여러분 살 수나 있어요? 세상에. 병원 한 번 가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여러분들은 천국이야. 애통이 만난 게. 이 기회를 정말 잘 살려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딱 만드셔야 돼. 연금을 만드셔야 돼. 그럼 여러분들 목표는 항상 목표가 머릿속에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최소 연금을 만들 수 있는 일단 오토 판매사부터 내가 반드시 먼저 가야 되겠다. 오토 판매사 가기 전에는 뭐부터 가야 돼요? 판매사 가야 되겠다. 어떤 분이 나는 거치지 않고 바로 승급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없니? 애터미는요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계단만 있을 뿐입니다. 성공의 계단만 있을 뿐이에요. 한 계단 한 계단 데리고 가는 계단은 있대 그냥 바로 거쳐가는 엘리베이터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을 처음에 필요로 합니다. 그 과정을 겪었을 때 나한테 완전히 저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싶었어요. 남에 의해서 내가 자주유지되고 싶지 않았어. 남편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을 운명을 맡기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하루아침에 남편이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죠? 그때 나이 먹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이의 소득, 내 이름으로 나오는 내 소득,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권리, 내 소득, 내 성공이 필요했었다니까요. 그래서 길을 쓰고 제가 성공, 부자 이걸 꿈꾸면서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세요. 금방 더워지죠? 이제 가을도 없고 봄도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꽃이 피면 얼마나 예뻐요. 그죠?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얼마 가지도 못할 꽃에 홀리면 여러분들 준비도 못하고 겨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네? 꽃에 홀려가지고 이쁘다 하는데 그냥 가을도 없이 겨울이 와버리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금 이 고생하는 거, 지금 힘든 부분, 자존심 이런 것들은요. 며칠 전에 어떤 성공자가 얘기하시더라고. 성공한 후에 3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 원 성공한 후에 나의 그때 그 고생,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던 그 고생 같은 고생이 하나도 기억도 안 난대. 모래알 중에 가장 작은 모래알 하나도 만도 못하대. 그 고생이라는 게. 너무나 애터미의 성공이 크고 그 뒤에 이 막 나한테 주어지는 결과나 이런 어떤 혜택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런 거는 하나도 기억도 나지 않는데요. 벌써 저희도 그런 느낌인데 옛날에 센터에서 돗자리 깔고 잤던 시절이 기억도 안 하려고 그러고 돌돌이 목양을 8개씩 피워놓고 뿌리는 거 아까워서 이렇게 하고 잤던 게 엊그제인데 기억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고생으로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조민수 선생님 항상 옛날 막 40가지가 넘는 직업을 했다고 안 해본 게 도대체 뭐야. 설계사 주방장까지 안 해본 게 뭐야. 다 해봤대. 택시 운전까지 다 해봤대. 다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성공했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빛나요? 그죠? 만약에 센터장님이 이런 큰 센터를 이뤄내고 막 스타가 되고 이제 앞으로 총장도 갈 거고 막 성공을 했는데 옛날 과거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토리가. 여러분 앞에 여기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성공을 했는데 총장이 됐어. 앞에서 비전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전에 했던 걸 말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요 2줄인데 스폰서가 한 줄 해줬는데요. 어쩌다가 내 밑에 하나가 이상하게 잘못 붙어가지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다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슈. 되겠어요 그게? 안 돼.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 할 얘기가 많아야 돼.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만드는 시간이니까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겪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길게 가면 힘들죠? 네. 짧게 이렇게 해서 끝내요.
짧게 몰입해서 초점 맞춰가지고 짧게 몰입해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경제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 알죠? 네. 말하지 아시잖아요. 경제 쓰나미가 몰려와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애텀이라는 걸 만났잖아. 이 플랫폼의 지주가 되시면 돼. 지주 내가 다 부리는 거잖아. 여러분 밑에 하인 모습이 될 거예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주가 되시면 부자가 되면 되는 건데 이 애터미에서의 성공,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 혼자 부자 되는 거 없어요. 이거는 나 혼자 자영업의 개념이 아니야. 이제 자영업은 갈수록 힘듭니다. 돈 못 벌어요. 자영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겠다? 뭐 그런 거 여러분 꿈도 꾸시면 안 돼. 그래서 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게 자영업이다. 할수록 점점 손해보는 게 자영업이다. 할수록 점점 후회되는 게 자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내 돈을 투자해서 뭔가 한다는 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고 그 돈을 절대 지킬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 왜 해먹고 살 게 없어. 이제 이 플랫폼 시대에 호모사피엔스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대단한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지막 비즈니스 애터미를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각오. 누구나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함께 조직과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이 애터미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가지고 이 애터미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을 이뤄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애터미의 이제 뒷공부를 해야 돼. 뒷공부. 지금부터는 앞공부 끝났어. 뒷공부 시간이야. 뒷공부 시간이에요.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 근데 이런 것들을 거미가 있나 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울 건데 이걸? 어디서 배울 거예요? 이런 거 빠지지 마시고 스폰서와 미팅을 통해서. 근데 내 스폰서가 아직도 이런 걸 몰라. 그럼 잘못하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아야 돼? 내 차별화. 내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내가 기본기를 갖춘 사람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못 배웠다고 똑같이 못 가르쳐줘갖고 여러분들이 성공 못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애터미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애터미의 직급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몇 단계라고요? 6단계? 7단계죠?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 직급자인데. 몰랐죠? 다 알고 갔죠? 아니라니까요. 7단계가 있죠? 네. 직급 체계는 7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판매사. 어떤 분이 판매사 승급을 했어. 그럼 세일즈 마스터는 언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온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보니까 영어로 쓰잖아요. 그치? 원래 직급은 이렇게 불러주는 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팀장. 팀장은 뭐라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럼 세 번째 국장.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어느 단계인지 보세요. 국장은 뭐예요? 샤론 로즈 마스터. 뭐 다 반백이도 성공한대잖아. 어떤 분은 나는 로즈 샤론이에요 이런 분도 있고. 그다음 뭐예요? 본부장은 스타 마스터. 그다음 단계 총 본부장을 총장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이거는 로열 마스터. 여섯 번째가 뭐예요? 단장. 이거는 크라운 마스터. 마지막 7번째는 사장단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장단을 왜 사장단이라고 한대요? 네,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소득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 다 수상까지 가니까 사장단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임페리얼 마스터. 네트워크에서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가 많이 나왔고 이번 7월 12일 날 킨텍스에서 임페리얼 마스터 2명 마지막으로 승급하신 이혜정 임페리얼과 김광열, 김경수 부부 임페리얼에서 이제 이 승급장 시작을 하는데 요번들이 임페리얼 갔을 때 밑에 크라운들이 몇 명씩 나왔겠죠? 유지한 사람도 있을 거고 새로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40억에서 50억이 현금이 왔다 갔다 해요. 4, 50억이 뭐 로얄 이런 거 빼고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시상식을 하는데 표가 없어. 큰일이야. 훔쳐와야 되는 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직급이 있고 수당 체계가 있죠.
수당 클럽이 있죠. 이 국장에서 이 본부장 사이에서 리더스 클럽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본부장에서 이 총장 이 사이에 로열 클럽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팀장도 리더스에 들어오신 분은 아주 극히 드물지만 있습니다. 로열 클럽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여기서는 크라운 클럽이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아노스 클럽도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우리 저기 애터미에서 아노스 클럽을 정식으로 만들면 이제 이거는 이더구 단장님 정도가 될 것 같아. 박정수 이더구 정도. 월 1억 이상, 연봉 10억 이상. 이건 이제 연봉 1억 이상, 월 1000대 정도 얘기하는 거죠? 네? 연봉 2억 이상. 크라운은 연봉 4억 이상. 이거는 연봉 이제 10억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클럽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7개 단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승급을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승급을 많이 하시는데, 승급할 때도 너무 모르고 승급해. 여러분들이 승급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승급하는 거잖아. 누가 승급하나요? 시켜주나요? 아니요. 제가 시켜주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개인돼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런데 제가 요즘에 희한한 얘기들을 막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동안에 4년 5년 가르쳤다 했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애점이 왔을 때 30만 포인트가 채워지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오신 분이 나는 판매사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본인은 판매원이에요. 그랬죠. 판매사는 세일즈 마스터고 판매원,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는 판매원이에요. 처음 왔을 때 내 개인 PB가 0이었을 때. 그런데 이분이 내가 필요한 걸 하나씩 두씩 사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 나한테 30만 포인트가 내 몸에. 우리는 내가 있으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가입시키면서 나의 몸에 0이었을 때는 그냥 판매원. 네. 0에서 쭉 올라가서 30만 포인트가 차면 나는 뭐가 돼요? 에이전트. 내 밑에 있는 모든 점수를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네. 10,000포인트만 돼도 그건 될 수 있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틀리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에이전트가 됩니다. 근데 에이전트가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판매사로 승급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내 몸에 있는 이 30만 포인트를 70만 포인트로 바꾸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판매사를 때. 물론 뭐 그 전에 해도 상관은 없겠지. 근데 굳이 후원수당을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데 후원수당을 좀 챙길 수 있잖아요. 네. 챙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는 하나도 안 내리고 계속 내 몸에 키울 일은 없잖아요. 그죠? 이때는. 그러면 내가 그냥 30만 포인트 있는 에이전트일 때는 계속 내가 내 밑에 파트너들한테 점수를 주는 거지. 그죠? 내가 에이전트가 됐기 때문에 내가 판매를 했어. 내가 필요한 걸 사 먹었어. 이럴 때는 내 밑에 있는 내 팀원들 중에서 중요한 사람, 핵심 인물, 나와 함께 가고 싶고 내가 깨우고 싶은 중요한 사람들한테 점수 포인트를 넣으면서 이 사람들은 서서히 에이전트로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 사람들은 자기가 10만 포인트 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것도 안 산 사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팔았거나 먹고 쓰는 것들을 나한테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한테 포인트를 넣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 중요한 사람들이 뭐 세미나를 듣거나 출근하는 사람이 더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해서 점수를 늘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몸에 70만 포인트로 채울 수 있는 시기는 판매사 승급할 때 하시면 돼요. 네. 나는 굳이 그래도 그 전에 했겠다고 해놔도 상관은 없는데 네. 이 사람들 비전을 주는 시기인데 굳이 내 몸에 다 해갖고 이 사람들한테 깨우지 못하잖아. 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이제 이때는 밑으로 점수를 주는 거고 내 몸에 찼을 때는 내가 판매사로 승급을 할 때는 죽었다 깨나도 내 몸에 70만이 있어야 되죠. 네. 밑에서 250만씩 다 나왔는데 내 몸에 70만이 안 돼 있으면 승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30만이 돼 있는 사람이 40만을 더해서 70만을 채워서 승급하죠. 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여기 한쪽에 어느 쪽이든 좌든 우든 관계없이 250만 중에서 내가 40만을 내 몸에다 했다. 승급 기간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는 여기 210만만 해도 된다 그랬죠. 네. 그런데 또 헷갈리신 분이 또 어제 물어보는 전화가 왔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기 몸에 35만이 돼 있었어. 그럼 이 사람은 70만만 채운다고 해가지고 다시 35만만 했어. 그렇게 해서 70만 챘으니까 승급 자격이 되죠? 네. 그럼 여기 210만만 하면 승급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5만이 1로 내려가 줘야 되잖아요.
합해서 250이 돼야 되니까. 250, 네. 이번 차에 해당되는 건 요것뿐이잖아. 네. 그죠? 요것 플러스 요것이 해서 250만이 돼야 승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요때 내 몸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승급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분은 오자마자 내 몸에 에이전트 되기 전에 내 몸이 빵이야. 빵인데 오자마자 에테르부터 뚜껑이 날라가고 나는 인맥이 많아. 막 형제들도 막 다니면서 팔고 막 에테르 제품 엄청 전달하고 자기가 먹고 써가지고 쓰고 해서 오자마자 바로 그 달에 판매사를 승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 분은 자기 몸에 빵이었죠. 네. 빵이었잖아. 빵이었으면 자기 몸에 70을 채워야 승급이 된다 그랬죠? 네네. 70을 채웠어. 맞아.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 몸에 70을 채웠는데 여기에다가 180만만 하면 되죠? 네. 근데 여기다가 210을 했어. 어떻게 됐어요? 30만 날라갔어. 안 해도 될 걸 한 거야. 네. 안 해도 될 걸 한 거야. 맞아. 내가 승급하는 그 기간 1일부터 15일까지든지 16일부터 30일까지든지 맞아. 승급하는 기간에 내 몸에 한 점수는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 아무것도 없었을 때 70만 원 했든 100만 원 했든 다 인정해준다는 얘기야. 250만 원에서 빼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얘기 다음에 또 틀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또 여기다가 210을 또 해놨어. 자기 이 70을 자기가 했는데 아이고. 30만도 이게 막 한꺼번에 막 승급해서 막 팔고 할 때는 엄청 버겁잖아요. 맞지. 맞아. 응. 이런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 상위에 있는 스폰서들은 안내를 해줘야 돼. 안내를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돼. 네, 이렇게 해서 바로 가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승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 되는 거고 나는 판매사가 되면서 팀장을 빨리 갈 거야. 초고속 승진하면서 남들은 뭐 저기 2년 만에 뭐 3년 만에 월천대기 되고 한다는데 나는 그걸 막 1년 반에 줄여버릴 거야. 나 빨리빨리 해버릴 거야. 남들보다 2배 더 뛸 거야. 남들 4시간 일할 때 나 8시간 일하고 남들 하루 10시간 쓸 때 난 잠 3시간 자고 나 뛰겠다.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인맥도 많아서 더 빨리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팀장의 계획이 빨리 있다. 팀장의 계획이 빨리 있는 분은 자기 몸에 얼마가 돼 있어야 돼요? 150. 150까지는 돼 있어야 팀장 할 자격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판매사로 승급을 했어. 승급을 한 뒤에 바로 팀장을 안 가고 시간 여유가 많이 있는 사람이야. 이제 팀장까지는 아직 밑에 조직이 좀 약해.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해. 그랬을 때는 자기 직급을 유지하면서 계속 밑에 불을 붙여줄 수 있죠. 네. 여러분 판매사 승급하고 다 이루었다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네. 안 돼요. 계속 도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에 또 판매사 승급하는 것처럼 다음 달에 또 판매사 승급하는 것처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일을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도전을 하셔야 돼. 그래야 이 드라이빙 뎁스가 되잖아요. 뎁스 밑불 질러주지. 아 꽁지에 계속 점수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건드려줘야 이 사람들이 꽁질꽁질 튀어나와서 한번 성공해보려고 나도 한번 맘먹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가 건드렸잖아. 네. 같이 한번 해보자고 계속 점수 넣어주고 막 힘도 북도 들면서 한번 해보자고 건드려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내가 다 방치해. 딱 판매사 승급한 이후로 매출도 없고 아무것도 물론 약간 부족해서 조금 자기가 미리 다음 달에 팔 거를 조금 빼놓고 승급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조금씩 부족한 것들. 그런 분들은 한번 쉴 수 있겠지. 한 차 두 차 쉴 수 있겠죠. 그런데 판매사 승급하고 6개월 되도록 점수가 없어. 안 되죠. 유지를 못해. 이런 사람은 잘못 승급하신 거예요. 맞아. 판매사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판매사 왜 된 건데? 오토가 빨리 되려고 된 거잖아요. 그냥 판매사 간판만 따면 되는 건가? 아니요. 완전 우리 센터에요. 판매사가 60명이 넘어. 팀장이 50명이 넘어요. 전 국민 간부아야. 네. 판매사는 널렸다니까요. 지금 팀장이 옛날 판매사만도 못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쉽잖아요. 가는 게. 전에는 판매사가 되고 팀장 가려고 해도 판매사를 3번 유지해야 도전할 자격이 주어졌고 팀장도 3번 유지해야 국장을 도전할 자격이 주어졌어. 근데 이제 다 없어졌잖아.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너무 빨리 승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너무 빨리 초고속 승급이야. 더군다나 지금은 뭐가 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되지만 그냥 내가 처음 에이전트부터 시작해서 팀장까지는 바로 갈 수도 있게 해놨잖아. 맞아. 판매사를 거치지 않고. 아, 지금 이것도 처음 알았고 이러면서 내가 괜히 판매사 이런 분이 지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아직 조직력이 약하면 바로 팀장 못 가요. 거쳐야 돼. 근데 오자마자
오자마자 내가 인맥이 좋다 보니까 몇 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미쳐갖고 막 판매사 가겠다 하면 나는 바로 팀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바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땐 내 몸에 이제 150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150을 또 해야 되겠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대부분 이게 한 계단 한 계단 거쳐서 가잖아요. 뭐 얘기하나 잊어버렸다. 이런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승급을 하고 나면 계속 도전을 해야 돼. 근데 한 번 딱 판매사 되고 나서 유지할 생각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냥 판매사 됐다는 그거 하나 간판으로 그냥 다니면 언제 오토 판매사가 돼서 연금자가 될 거예요? 나 성공시켜주려고 누가 여기에 그냥 기적적으로 뭐 하나씩 대바리에 붙어갖고 나를 밀어주나? 나 성공하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찾기까지 애터미 핵심 포인트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찾기까지 나를 통해서 내가 지인 AB를 만들었잖아. 내 지인을 통해서 AB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파고 내려가잖아. 이 지인의 인맥을 파고 내려가고 결국 자청용 우배구가 나올 때까지 나를 성공시켜줄 그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해야 돼. 여러분들 밑불 지르면서 여러분들이 스폰서와 협력해서 이걸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승급만 하고 나서는 내버려두고 팀장 가고도 그러신 분도 있어. 한 번 팀장 가니까 팀장을 가놓고도 오토를 유지 못하고 그냥 무방비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오토가 되도록. 적어도 팀장이 됐으면 오토 판매사는 기본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이제 오토 팀장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토 팀장까지만 오시잖아요. 5, 600만 원 정도가 자동으로 연금처럼 나오는 시기까지만 올라오면 인생 끝납니다. 끝나요. 내 밑에 오토 판매사들이 적어도 2명 정도씩 있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인생 끝난다니까요.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무릉도원이에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 더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거를 잘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나는 팀장으로 가겠다 하면 내 몸에 150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70만을 해놨어. 이미 돼 있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판매사가 되고 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유지하려고 계속 애를 쓰는 사람은 유지할 때 기간이 이제 팀장까지 기간이 조금 있는 사람은 내가 70만이 돼 있었지만 다음번 유지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 승급할 때만 이걸 받는 줄 알아. 유지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판매사가 이미 됐어. 그럼 내 몸에 70만 원 돼 있었겠죠, 이제 판매사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유지할 때는 내 몸에 70만 원 돼 있으니까 무조건 아래에서 250만, 250만 있어야 되잖아요. 내 몸에 안 어울린다고 치면 유지할 때, 판매사 유지할 때. 그런데 나는 다음에 팀장 갈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판매사 직급을 유지할 때 계속 여기다 조금씩 넣는 거예요. 만약에 여긴 대실적이라서 막 점수가 내려가고 250만이 넘었어. 근데 이게 좀 소실적이야. 내가 하는 줄인데 좀 약해. 그래서 200만밖에 안 나오네? 그 50만 내가 팔아서 넣어야 되잖아. 이럴 때 내가 판 이 50만을 여기다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팀장 갈 사람들은 후원수당 한번 포기하고 7만 얼마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여러분? 팀장 목표, 국장 목표 나는 계속 애터미에서 끝까지 성공하겠다고 맘먹는 사람은 여기다 채워줘야지. 판매사 할 때 자기 전에 미리 채우지 말고 그 70만, 30만일 때 그냥 판매사도 안 가는데 팍 채우려고 있지 마시고 그때는 후원 타드시고 요럴 때 이 내가 팔아서 하는 이런 부분 좀 직급 맞출 때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을 내 몸에 채워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20만 원 만들어 놓고 얼마 좋아. 아니면 나는 그래도 후원수당이 너무 아까워.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30만 원을 넣어. 그럼 후원수당 한번 타겠죠? 네. 그러면 20만 남았잖아. 20만 여기다 올려주는 거야. 그럼 여기가 90만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또 다음 차 한 번은 또 유지 못했네.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모자라서 유지를 못하지 말고 한 번은 놓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 좀 몰아서 해서 이렇게 더 팔아서 다음 달 좀 못하더라도 다음 차에. 그럼 그 다음 차에 또 유지를 하는데 내 몸이 이제 90만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이쪽 대실적이라 막 넘어가네 250만이. 근데 이쪽이 또 모자랐어. 또 200만 되고 210만 되고 또 210만 됐어. 그럼 40만이 남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0만 원 타다 올려주든지 한 30만 원 타먹고 싶으면 아니면 이제 짜투리기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후원을 맞추다 보면은 30대 30 맞추는데 여기가 뭐 20만이 모자란다든지 그럼 그렇게 한번 딱 타먹고 나머지 여기다 20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110만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팀장할 때 150만 맞추기까지 부담스럽지가 않잖아. 애터미 최종 내 몸에 차는 건 240만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노선 한계입니다. 사장단 임페리얼 갈 때까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만 돼 있으면. 근데 이 점수가 일 열심히 하는 스폰서가 다음 직급을 승급을 계속 계획하고 있는 거.
본부장 도전하고 총장 도전하고 하는 스폰서가 나와 함께 승급하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 여러분 좌측 우측에 여러분들과 함께 승급하고 싶어하는 멤버들이 항상 머릿속에 있으시죠? 네. 그분들 머릿속에 좀 넣어주셔. 맞아요. 그분들한테 힘들게 하라고 좀 하지 말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에 국장의 목표가 있어요. 그럼 내가 국장을 가려면 반드시 팀장 4명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아무렇게나 점수를 버리지 말고 내가 팀장 데리고 갈 사람 2명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러면 나는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 국장이 되고 팀장이 돼도 여기 250만 맞추면 오토 판매사 유지가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무서워서 승급을 못한대.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승급을 하면 판매사 승급을 하면 70만이 내 몸에 차잖아요. 그러면 항상 여기도 70만 대 70만을 맞춰보아야 되는 줄 알아. 아직 멤버십이 부족하니까 자기 못 간다는 거지. 아니에요. 판매사가 되고 나도 멤버십이 부족하면 30대 30을 맞추면 그거 7만 원은 한다고 계속. 네. 내가 팀장에 갔어도 팀장 직급 유지 못해도 오토 판매사 유지만 해도 계속 판매사 직급 수당과 그 후원 수당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겁내실 필요가 없고 자꾸 도전을 하셔야 돼. 그래야 이렇게 자꾸 늘려주는 거잖아요. 네. 내가 국장을 가려고 맘먹고 있는 사람은 내가 팀장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항상 머릿속에 있잖아. 그러면 이분들 머릿속에 아직 150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좌측을 맞춰 직급 유지할 때 좌측이 부족하다. 그러면 좌측에 점수를 줄 때 내가 데리고 갈 사람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지. 내가 승급할 때 서로 유리하게. 우측이 부족하다. 우측에 승급시킬 사람 머리에 넣어주는 거지. 머리를 얹어주는 거예요. 머리를 얹어주는 거예요. 나의 리더들, 좌우 리더들한테. 이런 걸 하시면은 승급 있게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이게 소통이 좀 돼야 되고 상대방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좋아해야 되고 그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야 돼.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100% 나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여기도 저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을 거야.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반드시 그 중에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좋아해야 되고 그게 아삼육 쿵짝이 맞아야지 뭔 스파크가 일어나서 뭔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소통이 돼야. 그래서 말을 서로 알아먹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준히 가는 거고 이제 뭐 팀장 만약에 내 몸에 150이 돼 있다. 팀장 할 자격이 내 몸에 150이 돼 있었어. 그럴 때는 이제 판매사 때는 여기서 할 점수를 밑에서 드레도 인정을 해주잖아요. 네. 팀장 할 때는 무조건 150은 해 있어야 돼. 네. 여기를 못 써먹어요. 점수로 승급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내 밑에 판매사가 둘씩 나와야 되는 거잖아. 네. 판매사가 둘씩. 그렇기 때문에 판매사 만드는 점수가 다 나와줘야 되는 거지. 내 몸에 없으면은 안 돼. 이걸 했다고 해서 여기서 점수를 들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이때는. 네네. 조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팀장부터는. 이거를 아시고 이거를 잘 좀 아시고 항상 이렇게 모르시면은 그때 물어보세요. 뒷공부가 좀 있으셔야 돼요. 뒷공부가. 그리고 이제 승급하실 때 여러분들 점수를 좀 되도록이면 흘리지 말고 조직을 성공시키는 쪽으로 하세요. 어떤 분은 승급을 하면 조직을 잡아요. 사람을 잡아. 결국 우리 사람으로 성공하는 사업이죠. 승급하고 나면 내 사람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조직이 계속 커지면서 다음 단계로 가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이게 막 다음 단계가 커지는 거지. 나의 그룹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승급하고 나면 전혀 또 발전이 안 돼. 그건 잘못된 승급이에요. 잘못된 승급이야. 승급을 하는 거는 계속 드라이빙 뎁스에서 밑에 조직을 깨워주고 꽁지에 불 붙여주고. 여러분 승급할 때 누구와 함께 승급해야 돼요? 항상 꽁지 뎁스에 파일럿하면서 승급해야 돼. 위에 있는 사람 내가 승급하는데 위에 있는 사람만 다 붙잡고 가. 여기다만 점수가 몰빵으로 가. 꽁지에 안 돼. 그러면 조직이 커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꽁지를 건드려줘야 그 밑으로 계속 번성이 돼. 새끼가 계속 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조직적으로 함께 성공하면서 같이 가는 길을 해야 돼요. 제가 우측 라인을 건드릴 때 어떻게 건드렸냐면 저 밑에 다 K네. K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의 좌측에 이분의 우측에 또 K라는 분이 있었어요. 또 쭉 내려가다가 이 K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의 우측에 G라는 분이 있었어요. 쭉 가다가 이분의 이쪽에 또 S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분도 여기 한 줄이 다 있겠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꽁지 하나를 건드려 주니까 이 꽁지는 항상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영원한 꽁지라고 말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 밑에 조직이 막 내려가는데 계속 자기가 꽁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리더 해야지 왜 꽁지여야 돼? 내 밑에 조직이 엄청 내려가는데 왜 맨날 꽁지야? 리더지? 네, 그러니까 내 밑에 꽁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꽁지는 항상 조직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위에서 도와준다 해도 자기는 키 혼자 하는 것 같아. 사실 도와주고 있는데도 맨날 혼자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 꽁지에 이제 뎁스 하나를 잡고 막 이렇게 뎁스를 이렇게 불을 지르면서 도와주잖아요, 스폰서가. 그러면 이쪽이 대실적이겠죠, 이분으로 봤을 때. 네. 스폰서가 계속 붙어서 도와주니까. 너 소실적 좀 키워라 하고 도와줄 거 아니에요, 여기를. 네. 그럼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남게 해서 막 한 줄을 키워요. 그러면 이 줄이 이 사람한테는 대실적이겠죠.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면 또 이 사람이 한 줄을 열심히 하려고 줄도 살동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요게 이 사람한테 대실적이겠죠. 네? 네. 또 줄도 살동 이 사람이 한 줄을 또 키워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전체가 이 사람한테 대실적인 거예요. 그럼 또 길을 들고 한 줄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이 전체 톱니바퀴처럼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꽁지를 건드려주는 건데 꽁지를 그냥 헐떡헐떡 조직을 하고 있는데 위에만 계속 건드리고 위에만 도와줘. 안 돼. 조직이 커지지 않아요. 애기만이 안 나와요. 애기. 큰 애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목사님 설교 말씀하시는데 성인 아기라고 해서 성인 애기. 성인 애기들이 너무 많대요. 성인인데 애기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자기가 할 역할이 뭔지를 알고 어느 한 곳을 건드렸을 때 지그지그로 다 같이 살아남느냐. 그래서 스포츠는 항상 뎁스 깊게 드라이빙 리프로 뎁스로 내려가서 꽁지에 불을 지펴주면 그거에 힘을 받아서 다 같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꽁지를 건드리면서 승급을 하셔야 되고 이게 점수를 세분화 시켜서 넣으세요. 세분화. 승급을 하는데 점수 보기가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몽땅 60만 점, 몽땅 70만 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점수로 그 자기 밑에 파트너를 일일이 열고 들어가 보면 세분화 시켜갖고 여러 명을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네. 여러 명을 다 맞춰주면서 자기는 그쪽에 60만 원을 내릴 수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승급을 하는데 밑에 막 조직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 밑에도 많이 있고 이 사람도 각자 또 한 줄을 다 내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내 우측의 점수가 부족해. 우측에 70만 원을 넣어야 돼. 근데 한 사람한테 70만 원을 뚝 넣어가지고 자기 걸 맞춰보는 게 좋겠어요. 이 사람들을 준비한 사람을 다 열어보고 이 사람이 여기 몇 점이 부족한가 봐가지고 여기 20점 부족하면 20점 넣어주고 10점 부족하면 10점 넣어주고 여기 또 10점 부족하면 10점 넣어주고 또 이 사람이 또 가가지고 밑에 중요한 사람 또 에이전트를 누굴 만들어 가서 골고루 넣어주는 게 좋겠어요. 골고루 넣어줘. 다 수당을 받게 해주면서 자리를 잡게 해줄 수 있는데 네. 그냥 막 더 아무데나 또 사이드에 점수를 넣어. 그 사람은 네 글을 잘못 따라가지고 라인 정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거기다 점수를 또 넣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 여러분 소통 아시죠? 소통. 네. 말이 안 통하면 큰일 나는 거 알죠? 우리 센터장님이 발음이 시원찮아서 잘 말을 못 알아먹잖아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시골에 사투리가 심한 의원이 있었어요.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하나 봐요. 뭐 선거 위세를 하는데 사투리가 심한 사람이 있었어. 나와서 공약을 합니다. 시골 선거구에서 공약을 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 도시를 강간단지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저 도로를 구석구석 간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못한 외무부 장관이 나왔어. 외무부 장관이 이보시오, 여러분, 간통이 뭡니까? 광통이지. 강간이 뭡니까? 광광이지. 이렇게 하니까 이 사투리가 시험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이보시오, 애무부 장관, 당신은 애무나 할 것이지. 내 선거구에 나섰나 이거야. 애무나 할 것이지. 이 바로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돼. 소통이 돼. 이게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소통이 잘 돼야지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난 계속 이 치는데 옆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나. 되질 않는 거니까. 그래서 조직이 커지는 쪽으로 같이 해라. 그리고 함께 해야 돼. 함께. 그래서 모두한테 다 같이 좋은, 다 서로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승급을 해야 되고 사람을 잃는 승급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승급을 해라. 그리고 조금씩 서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나면 항상 서운할 수 있죠. 근데 다음을 기약했을 때 생각해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다 서운하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이 항상 불만이야. 불만이고 막 스폰한테 풍부고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 사람 얼굴도 괴물 같고요. 막 인상 쓰고요. 막 성격도 이상하고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불편하면서 걸어갔어.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거울 속에 자기를 보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인 거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의 모습. 상대방의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그게 나의 모습으로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해 못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죠. 월 5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비즈니스예요. 인생을
다 걸고 올인해서 애텀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이 애텀의 성공 속에는 반드시 인간관계의 성공이다. 인간관계 성공하면 애텀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해요 못해요? 해요. 오늘 우리 사랑센터에 어떤 분이 승급을 하셨대요. 판매사. 애텀의 최고로 꼬랑지 판매사 승급을 하셨는데 이분의 엄마께서 아들을 성공시킨다는 일념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분이 인피리얼 승급한 줄 알았어요. 어머니께서 떡을 100개를 만들어 갖고 이 센터에 100개를 떡을 막 줘야 된대. 왜 우리 아들이 100일이라 해요. 100일. 애텀이 첫 방문가가 100일이라고 떡을 100개를 나눠준대. 근데 오늘 200명이 왔기 때문에 테이블당 몇 개씩 다 나눠주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쁜 떡이잖아요. 축하해주는 떡. 이 떡을 드시고 나는 나의 그 다음 직급, 나는 나의 그 다음 직급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은 딴 데서 기대도 하지 마시고 나의 마지막 성공 기회 애텀에서 꼭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